2022년 11월 12일 대학생 고은석 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곧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려던 경찰의 중재 과정에서 은석 씨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고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의 가슴을 2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 은석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은석 씨는 초범이었지만 사건은 빠르게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되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은석 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는 은석 씨에게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경향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공권력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단순한 밀침이나 폭언 사건이라도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에 난항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은석 씨의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정리해 마지막까지 피해 경찰에게 전달한 뒤 법원에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은석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 초범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까지 진행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선처가 가능한 사정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2023년 3월 3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은석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정리되어야 비로소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이라도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합의 시도, 공탁과 양형 자료 준비 등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